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상호 소통을 하면서 내가 해야 할 몫을 하는 그 적극적인 모습, 그것이 너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이 사회가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향성은 나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장점이 있는 특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나 태어난 대로 멋있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내 안의 내향성을 많이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향인인 저와 함께 내향인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왔어요. 그거 알고 오신 건가요? 여쭤볼게요, 제가. 나는 내향인이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반반. 예, 잘 모르시겠어요. 예. 근데 이따가 이야기도 할 텐데요. 정상입니다. 예, 내가 내향인인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르겠다. 이것도 정상이고요. 한국인의 80%는 내향인의 성향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요, 정말 변신 로봇 좋아해요. 로봇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차가 되기도 하고 포크레인으로 변신하기도 하고 이런 장난감을 항상 가지고 놀았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모습들은 사실은 로봇이에요. 로봇가 너의 본 모습이어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상호 소통을 하면서 내가 해야 할 몫을 하는 그 적극적인 모습, 그것이 너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이 사회가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게 바로 외향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저는 제가 필요한 순간에는 로봇처럼 활동을 하다가 그 나머지 모든 제 인생의 장면에서는 좀 편안하게 쉬고 싶습니다. 자동차로 변신해서. 그런 게 바로 저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내향인과 외향인에 대해서 품고 있는 생각도 바로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60년대에 풍미했던 앤디 워홀이라는 팝 아티스트 아시죠? 예, 팝 아티스트 창시자입니다. 이분 또한 만만치 않은 관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제가 질문을 또 해보겠습니다. 외향인일까요? 내향인일까요? 너무 전형적인 내향인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락방에서 혼자 그림만 그렸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커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목을 받았던 시그니처 스타일이 있었어요. 은색 가발에 선글라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다녔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그 자기가 앤디 워홀이라는 대중 앞에서의 전형적인 모습, 그 모습 뒤에 진짜 자기가 숨은 거예요. 이 사람은 가발 벗고 선글라스 벗으면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본인이 그런 숨기고 싶고 또한 쉬고 싶은 그런 모습을 끝까지 숨기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관에 들어갈 때도 이 모습 그대로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본인의 내향적이고 안으로 들어가는 성향을 벗어나서 어쨌든 본인이 꿈꾸던 모습으로 우리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걸까요, 대체? 지독한 내향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떨리는 일이고요. 만만치는 않은 일입니다.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자,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한 가지 만들어낸 말이 있는데요. 사회성 버튼. 그게 바로 그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내향성과 외향성을 골고루 갖고 있는데 의식 속에서 하나의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외향적인 모습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저는 외향인 모드로 지금 자연스럽게 이 앞에 있는 겁니다. 자, 누군가는 내가 내향적인데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막 외향인인 척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난 너무 괴로워. 이건 내 진정한 모습이 아니야. 이건 가식이야. 이렇게 거짓된 삶을 살아야만 할까? 하면서 괴로워하시는 내향인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가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말한 페르소나라는 용어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페르소나라는 말 자체가 가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융이 애초에 그 말을 쓸 때 부정적인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우리가 입는다. 내 안에 있는 다른 모습을 그때마다 끄집어낸다는 의미죠. 그 가면은 밖에서 얻어서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꺼내서 장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달라지지 않나요? 거짓이 아니고 그때그때 내 모습을 불러내고 이 스위치만 있으면 나는 천하무적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회성 버튼, 인생 초년에 쉽게 켜지지 않습니다. 그 존재를 의식을 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눌러도 이게 그렇게 뻑뻑합니다. 그런데요, 한 번 눌렀을 때 저한테 온 게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저를 있게 한 그런 저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사회성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얻어진 것들이더라고요. 저는 그 사회성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가진 제 추억을 가지고 집에서 누워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버튼을 아예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어느 순간 되면요, 힘들어서 굳이 누르지 않아도 조금 버튼이 부드러워지고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이게 오토매틱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인공지능 감지, 이 상황에서는 켜야 돼 하면서 자동으로 툭 하고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성 버튼, 이 작동법을 제대로 숙지를 하시고, 이 리모컨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리모컨을 손에 넣으신다면 우리 내향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충분히 장점으로 활용해서 나아가시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야망을 이루시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향성은 나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장점이 있는 특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갖고 태어납니다. 의외로요, 육체의 문제예요. 내향인들은요, 일단 신경계가 굉장히 예민하게 타고났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오감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자, 이 세상은 문 밖을 나서기만 하면 자극투성이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자극이 뭔지 아세요? 사람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와도요, 그 소리를 무시하면 돼요. 근데 사람과 상호소통을 하는 것은 이게 일방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쌍방소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극에 비해서 2배, 많게는 3배, 4배까지 더 큰 자극인 거죠. 그래서 내향인들이 사람을 만나고 오면 그렇게 피곤한 겁니다. 그리고 또 내향인의 특성 가운데 신체적 특성이에요. 호르몬의 분비가 외향인과 또 다릅니다. 도파민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쾌락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수용체가 내향인들은 외향인과 완전히 다릅니다. 외향인들은 이 도파민이 막 이렇게 분비될 때의 상황을 굉장히 즐겨요. 이 상황에 최적화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신에 내향인들한테는 아세틸콜린이라는 호르몬 수용체가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이건 어떤 호르몬이냐면요. 자, 막 햇살이 쏟아지는 그런 침실에서 눈을 떴어요. 여기서 오늘은 출근을 안 해도 되네. 이런 상황에서 한 30분, 1시간 마음껏 누워 있어도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폰으로 여기저기 서핑하면서 이거 정말 편안하고 너무 좋네. 이런 느낌. 이때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아세틸콜린이에요. 근데 이게 나오는 상황을 도파민이 나오는 짜릿한 상황보다 더 좋아하는 게 내향인이라는 거예요. 벌써 신체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 환경에서 작용하는 행동과 패턴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게 바로 우리예요. 내향인. 여러분 안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 모든 게 있을 겁니다. 자, 내향인은요. 이렇게 신체적인 차이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딱 칼로 무자르듯이 자, 여기서부터는 내향인, 여기서부터는 외향인 이렇게 나눠지지는 않아요.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건 복합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어떤 게 더 내 안에서 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의 자세와 태도를 선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향인들은요,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나는 너무 내 인생은 고구마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고구마. 네, 그렇죠. 답답한 거죠. 여기가 꽉 막혀서 이러다가 기도폐쇄로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보통 외향인들은 반응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좀 덜 쓰기 때문에 보다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요. 행동도 보다 쉽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내향인들은 반응과 그 이후의 후폭풍, 이런 것들을 다 미리 감지를 하고 미리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거나 쉽게 움직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발산적이지 않고 실험적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뚱뚱해? 그러면은 보통 생각을 발산적으로 잘하는 외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무례하다는 걸 바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직후에 바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좀 한 달 사이에 뭘 좀 많이 먹었지. 아니면은 그렇게 많이 찐 것 같지도 않은데 오늘 옷을 내가 좀 뚱뚱해 보이게 입었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생각이 안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한 바퀴 돈 다음에야 비로소 그 사람이 무례했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다 넘기게 되고 인생이 고구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까요? 라는 고민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요, 나쁘지 않아요. 네, 고구마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면, 자, 이 성격에 한번 뭐 멘트 같은 걸 외워서 한번 사이다를 한번 해본다고 칩시다. 예,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내가 뚱뚱하다고? 너 만만치 않아. 너도 나보다 한 2, 3kg 더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쳐보세요.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 상황 하나로 끝날까요? 바로 뒤에 또 들어오거든요. 대답 못할 상황이 또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방금 한 그 말 후회해요. 그리고 또 잘 때 생각납니다. 아무리 잘 때 시나리오를 몇 번 고쳐 써도 실전에서는 적용하기가 힘든 게 좀 내향인이에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일단 도망칩니다. 그 자리를 피해요. 분명히 내가 뭔가 불쾌한 상황을 겪었는데 이게 저 사람이 무례한지 아니면 내가 예민한지 판단이 안 서요. 그럼 그때는 일단 아, 네 하면서 그냥 일단 빠집니다.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면 내가 예민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정말 무례했는지가 판단이 서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행동을 결정을 해도 늦지가 않더라고요. 빨리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피한 다음에 그냥 고구마는 물론 계속 남아있지만 이후의 상황은 무난하게 나쁘지 않게 살 수 있겠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외향인들이라고 해서 그냥 마냥 좋은 삶은 아닌 거예요. 그들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들도 임계치가 높을 따름이지 상처를 받는 구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계속 이렇게 발산적인 사고로 말을 계속하기 때문에 임계치까지 상처를 받는 상황을 본인이 자초를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뒤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요, 상처의 개수가 얼추 비슷비슷합니다. 고구마나 사이다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에 맞추어서 행동 양식을 결정하면 내 인생에 마냥 사이다, 마냥 고구마는 없는 거예요. 내향인들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태어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지만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얻는 장점들도 굉장히 많아요. 살면서. 공감 능력 뛰어나죠. 그래서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생각을 깊게 할 수 있고 또 행동하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또 고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으시고 좀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나 태어난 대로 멋있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내 안의 내향성을 많이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